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도 운동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덤벨 컬 조금 다르게 올려놓고 한쪽씩 잡아서 내리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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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지금 이거는 완전 다른 운동이에요. 훨씬 난이도가 있겠죠. 이두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끝점이 이제 운동되기가 쉽고 시작점이 운동되기가 어렵습니다. 등으로 치면 광배 상단 이 끝점 감각이 거기가 잘 들어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치면 이제 이 바깥, 그러니까 전면 삼각근에 붙어 있는 얘가 끝점, 여기 가면 운동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 위, 안쪽, 흉골병과 쇄골 경계선, 여기가 잘 되는 게 이제 시작점, 거기가 잘 되는 게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이두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래 하단 부위, 전완근에 붙어 있는 애가 잘 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감각이 저절로 잘 들어오는 놈이니까 시작점이 잘 돼야 됩니다. 하와이 데저텍이 뜨더라고요. 자꾸 계속 보는데 요즘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자랑질을 합니다. 자랑질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자랑을 해도 착값 한번 내고 이제 밥 한번 사면서 그렇게 하면 덜한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자랑만 하고 밥값 한번 내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고 비유를 하면 조금 납득을 하실 것 같은데, 머스라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극하게 저절로 잘나지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나지만, 저도 질투가 나지만 그래도 뭐 잘났네, 부럽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꼭 머스라치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신음 소리를 많이 내고 쾅쾅 떨어뜨리고 자기 마치 강아지 개 영역 표시하듯 하는 것 마냥 주변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참 볼썽 사나운 짓, 꼴보기 싫은 행위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거죠. 내가 근육량이 많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한 선임자, 대선배니까 후임자, 후배들에게 좀 양보하는 겁니다. 사실 어디서 운동하든 뭘 하든 운동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뭘 해도 사실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그걸 강요를 하고 마치 내 영역, 나 오늘 루틴 이거니까 꼭 채워야 돼 얘기하면서 날이 서 있어요. 그게 바로 돈 좀 벌고 어느 정도 버니까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하고 이러면서 생색내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상태 같습니다. 회 외 동작, 회 내 동작이 있어요.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수피네이션, 회 바깥쪽, 이 회전을 좀 식혀놓고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 내 동작을 시키면 이두가 저절로 이렇게 똑똑똑 나오죠. 좀 더 나오죠. 이렇게 이걸 인지를 한 채로, 이거는 회내가 아니에요. 팔꿈치를 넣은 꼴이잖아요. 제가 범한 실수입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17살 때, 고1 때 능인고등학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1 때 능인고등학교 99 학번, 이제 99년도 졸업생 애들은 저를 알 겁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였어요. 원래부터 좀 잘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고1 때 턱걸이 한 15개 했고, 체력장 특급이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애였어요. 특출난 애는 아니었고, 반대항전 나가긴, 반대항전 그런 체육 대회 때, 운동회 때 대표로는 뽑히는데 거기서 꼴찌하는 애,
그리고 뭐 턱걸이나 뭐 이 평행봉 이런 거는 뭐 이미 뭐 잘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어릴 때 그 반 뒤에서 한 60명 그 당시엔 있었거든요. 그 60명 거기 있는데 뭐 거의 반에서 제일 컸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고 이렇게 아령을 항상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럴 때 그때 당시는 6시 50분, 아침 6시 50분까지 출근해서 등교해서 11시 50분에 마쳤던 기억이 나요. 밤 11시 50분에.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의무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버텼나 몰라. 아무튼 그때 점심, 저녁 학교에서 다 모든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그건 이제 외 동작을 시켜놓으라고 한 거의 취지, 그 알맹이를 인지 못하고 운동하는 거죠.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걸 마스터도 지금도 마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인지한 채로 이제 하게 됐던 시기가 한 30 언저리. 제 운동 한 14년, 13년 정도 한 언저리쯤에 좀 마스터 한 것 같아요. 마스터는 아니고 좀 이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운동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를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모든 맥락은 다 비슷할 듯 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아차리려면 뭐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철학 같은 경우는 돈과 시간은 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잣대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들이울 게 아니라 내한테 상대방에게 관대하게 들이우고 나한테는 엄격히 들이우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내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 내한테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돈과 시간을 좀 아깝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한테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거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운동과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몸이 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돈과 시간을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로 판단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값어치가 결과물이 드러나는 거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의도대로 움직이는 삶.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못하지만 활동량, 움직이는 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값이라는 건 있겠죠. 평균 절대값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치면 한 10시간쯤 되지 않을까요? 10시간이라고 된다 가정합시다. 뭐 한다고 바쁘고 그 시기적으로 이제 신입, 초짜면 막 정신없이 뭐 배우고 해야 될 때니까 뭐 이제 넋 나간 듯이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의 반복일 겁니다. 그거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하루 평균 수업이 요새는 좀 적어져서 한 8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하고 뭐 하고 다 하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한 13시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운동할 거 다 하고 유산소도 따로 해내고 이런 영상도 찍고 해야 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원들에게 정말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데 뭐냐면 운동을 딱 이제 상담을 해서 뭐 PT를 시작했어요. 하신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늘 우선순위를 올리라고. 우선순위가 뭔지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돈과 시간의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올라가면 몸이 만들어지고 살이 빠지고 뭐 벌크업이 되고 이렇게 뭐 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가 안 올라가고서는 그거는 뭐 여러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많은 뭐 쇼츠 영상들 요즘에 남발 이제 광범위하게 리포터화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순위를 두라,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걸 목표로 한다면 뭐 미쳐라, 미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때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올라가지는 게 내가 잘 되고 있는 상태실 거예요. 다시. 씻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스라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방금 이제 말이 샜는데 자기 마치 강아지 마냥 영역 표시를 할 정도로 내 공간으로 마치 전세 내듯이 운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다수의 집단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걸 멋지게 생각 안 해요. 반전의 매력이 멋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멋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남성이라 치면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베이글녀. 왜 베이글녀를 높이 평가할까요? 베이글녀라고 얘기하면 보통 동안 베이스에 이제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 반전의 매력인 거잖아요. 그런 반전의 매력이 저는 그 사람의 매력 지수의 척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좋으면 그 몸이 좋은 어필을 하기보다는 그건 저절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걸 겸손하게 양보하면서 나만의 어떤 세계, 나하고 싸우지 그 상대방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 자리 다툼 하려고 그 자리를 왜 다투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걸 그 엄격한 잣대를 내한테 들이우시면 되잖아요. 숄더 프레스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다 찼어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뭐 그래요. 앉아서 핸드폰 보는 거 가지고 뭐라고 신랑이 할 게 아니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막 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루 종일 거기에 근육에 자극을 줘보세요.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숄더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변태지 않을까요?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뭘 한다? 그건 뭔가 문제입니다. 근육에 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파워리프팅 이런 계열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건 자극,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어떤 분들 막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하는데 앞 때문에 코피 터지는 게 일상이고 매일같이 코피가 나요. 예를 들어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이겼다, 이겨냈다 하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존중한다니까요. 그렇게 나가시면 아주 잘하고 멋진 거 자기 의도대로 사는 거.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마치 뭐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하단 부위에서 이렇게 버텨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흡자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서 흡자 세게 빠르게 내렸다가 그러면 허리에 데미지가 있겠죠. 그 허리의 데미지를 더 힘자 이런 속도, 반대의 속도도 한번 내보고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뭐 숄더 프레스 어떤 자리, 뭐 숄더 벤치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냥 거기에 꽂혀져 있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숄더 벤치를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오늘 잘 안 했던 덤벨 가지고 중량 들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한 세트. 이번엔 덤벨 컬. 요건 그대로 해머 컬.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를 테니 지금 현재 제 몸을 보고
너무 비대하고 저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런 멸치가 무슨 운동을 뭐 가르친다고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준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절대값의 기준이라는 건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생각하는, 저는 그 절대값의 기준, 184에 체지방률 13%, 체중 91kg, 운동 한 26년 했고, 뭐 얼굴이 뭐 엄청 빠놓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얼굴은 평범해요. 그 크거나 작거나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어깨에 힘을 주면 어깨가 넓어 보이니까 이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죠. 얼굴은 평범하게 생겼으나 여기 하관이 좀 얇아서 작아 보이는,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정도. 막 대단하게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 골격 생긴 거, 뭐 근육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뭐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육아를 하고 뭘 하고 이제 의욕이 이제 다시 좀 불타오르는 시기라서, 그게 그 양이 많아지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근데 지금 드러난 효과는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상태가 전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걸 상대방에게 엄격하게 들이울 게 아니라 나한테 엄격하게 들이우는 거죠. 내 와이프한테 엄격하게 들이울 게 아니라 내한테 엄격하게 들이우고, 상대방에게는, 내 와이프에게는, 뭐 지인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관대하게 들이우는 겁니다. 그게 좀 멋진 삶 같아요. 내가 뭘 한다고 니도 해라, 그거 안 하면 뭐 못된 사람이야, 뭐 멍청한 사람이야, 게을러 터진 사람이야, 매력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잣대는 나한테 들이우는 거죠. 그러면 이 운동을 할 때 머슬아치, 뭐 근육 많고 이래도 내가 뭐 스미스 머신 또는 렉은 항상 사용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겐 관대하거든. 그럼 내보다 다들 하수인데, 그거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내가 많이 한 경험자니까. 나는 그럼 더 FM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또 상급자 또는 경험자, 대선배의 어떤 멘탈인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보통 그렇게 하면 마치 이렇게 라인업 자세로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상 뭐 물건이나 뭐 가방 같은 것도 막 사람들 잘 못 움직이는 공간에 이런데 놔두고, 지나다니는 공간에 벤치나 이런 거 꼭 써야 되고, 아령 같은 거 풀 세팅 이렇게 해놔야 되고, 뭐예요 그게? 너무 없어 보여요. 처음으로 외제차 뽑아놓고 뭐 한 2, 300 이런 거 딱 사놓고 막 자랑질하고 다니는 느낌? 어처구니가 없지. 정말 없어 보이지. 그래서 더 좀 나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삶의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세트 더. 오늘 식단 계획은 오전에 좀 많이 맥모닝 시켜서 먹었고, 점심에 스테이크 파스타 이렇게 먹게 될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 쉐이크 사놓은 거, 뭐 하이뮨 그거 단백질 31g 든 거 2개 먹고, 저녁에 또 일반식 먹을 것 같아요. 저녁에 단백질 200g 채우고 탄수 200은 확보된 채로, 좀 더 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칼로리가 있는 채로 먹은 꼴이 되는 거겠죠. 일종의 치팅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그때는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닭가슴살 뭐 도시락 같은 거 그거 하나 탁 까서 이제 간식 대용으로 먹고, 그러면 하루 식단 제대로 한 겁니다. 저는 완전 FM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쑥 흘러가면 이런 식단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요. 평일에는 좀 더 지켜지는, 아까 얘기한 밤에 한밤중에 먹는 간식 그런 게 한 3끼, 4끼 정도에 깔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식이나 한 끼, 한두 끼 정도 채워지고, 그렇게 먹으면 기본 틀은 저 같은 경우라면 탄수화물 200, 단백질 200, 200, 200, 200, 200 한 5번이나 4번, 간식,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나 뭐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보통 먹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유산소, 공복 유산소 대용으로 전단지 항상 100장, 아파트 한 25층짜리 2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운동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한
좀 적으면 한 2번, 많으면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엔간해서는 저는 회원분들과 파트너십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이건 일이잖아요. 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회원들에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선수 레슨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파트너십 트레이닝하고 조금 달라요. 파트너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고 이제 레슨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 마라톤을 갑니다. 한 35km, 38km쯤에 페이스 메이커들은 다 빠져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보다 더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원판 꽂는다고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나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좀 초보자 분들하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좀 많이 쉰다고 그 쉬는 걸 같이 한다거나. 저는 파트너십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원판을 다 제가 꽂고, 그 다음에 제 멋대로 제 무게를 세팅을 거의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당연히. 그때 회원에게 쉬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제 체력을 다 소진해 버리면 어떡해요? 마라톤 할 때 38km쯤 해서 내 체력 남았다고 기록 세우겠다 치고 더 달려버리는 거죠. 주인공이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회원분들이 요청하세요.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늘 하다가 제가 뭐 컨디션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개수 헤아리고 자세 잡아주고 후면할 때 덤벨 로우 같은 거 들어갈 때 중부 승복은 하단이요 이쪽이요 엉덩이 좀 밀었다 놨다 이렇게 계속 보조를 손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쌤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게 제 삶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쭉 가잖아요. 제 이제 생활이 쭉 흘러가면 요거 3개월 하면 체중 한 95kg, 체지방률 한 7%, 6%, 이제 시즌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 몸이 될 것 같습니다. 골격근 한 4kg 이제 늘 거고 3개월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갑상선 암 수술 2번 해서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몸이에요. 아쉽지만. 그래서 칼슘제를 며칠 전에도 이제 검진을 받고 약을 받았는데, 약이 한 봉지예요. 이만해요. 먹어야 되는 약이. 뭐 이뇨제도 먹어야 되고, 이뇨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뇨제 이제 물을 배출하는 그거는 이제 다른 이뇨제가 아니라 인이라는 이뇨제입니다. 그 인을 많이 배출해내는 이뇨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원암용을 해서 몸에 이제 인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인 성분은 칼슘이 들어오는데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D 섭취하는 거고, 칼슘은 하루에 6알. 그거 그렇게 먹어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지로이드 오전에 항상 한 알씩 전담 나가기 전에 이제 먹고 나갑니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나왔어. 다시 한 세트 올려놓고,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3두를 해야 되는데 3두 설명만 하고 끝내볼게요. 와이프가 기다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3두는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3두는 트라이셉스 위팔 세갈래근입니다. 외측두, 여기는 장두, 여기는 내축두,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운동을 하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가슴 내밀고 내려가면서 쇄골축이 고정, 그러니까 목 잘 보이는지 그대로 여기 내려가면서 삼두를 짠다는 느낌으로, 삼두를 짠다는 느낌으로, 삼두를 짠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해보시면 외축두, 내축두가 좀 더 이제 단련이 되는 감각이 더 올라가질 것 같아요. 이 테이블에서 하는 거니까 좀 수월할 겁니다. 대신 밑에서 위로 몸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면서 쫙 잡아쨌다가 그저 올라오는 이 느낌이 아니라 쭉, 이게 보통은 이 느낌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느낌이, 이건 딥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테이블 딥스잖아요. 저기 어시스트 프로 거기 머신에서 하는 딥스를 할 때 잡아놓고 목이 잘 보여야 돼요. 쇄골축이 이런 식이 되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삼두에 걸고 아래 가슴에 거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삼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